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이 삭감됐던 광복회 이종찬 회장이 올해 광복 80주년인데 사업을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산이 전액 복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은 좀 많이 복구가 된 거예요? 예, 지난번에 우리 회원이 대통령께 어디 직소한 것이 그대로 대통령이 받아들여가지고 전액을 보충해 줬습니다. 사업을 거의 못했죠. 다른 예산으로 조금씩 한 것밖에 없고 더군다나 금년이 광복 80주년인데 저희들은 대단히 중요한 해인데 사업을 못해서 그동안에 참 발을 동동 굴렀죠. 그런데 이번에 복원이 돼서 이제 빨리 서둘러야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 아버지인 이종찬 회장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가 불거지면서 윤 전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비판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전 문제는 윤석열 정부 전체가 대통령실 전체가 그 역사관이 굉장히 삐뚤어져 있어서 개인 문제도 거기는 포함되지만은 전체가 소위 독립운동의 가치를 폄하하고 자꾸 딴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 아주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회장님이 용산에 밀정이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뉴스 엄청 됐어요. 좀 과격한 표현이긴 했지만은 거의 그 수준이에요. 말하자면 굉장히 많은 것을 전부 왜곡을 시키거든요. 이종찬 회장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이제 스스로 거취 표명을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회장은 이 대통령에게 보훈을 담당하는 비서관 신설도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제가 이번에도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어요. 독립정신, 호국정신, 민주주의 정신 이것이 다 보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의 근본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께서 직접 관할하는데 비서관 하나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비서관 하나 둬서 그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통령께 건의하고 돌아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광복회와 홍범도 장군 관련 사업 예산이 삭감됐는데 국가보훈부가 이번 추경안에 이를 복원해달라는 요청을 국회에 냈습니다. 국회는 복원은 물론이고 일부 예산은 아예 더 증원해 통과시킬 걸로 보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현충일 추념식에서 삭감된 광복회 예산을 빨리 원상복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독립 분야 유일한 공법단체인 광복회는 지난해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도 불참하고 별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왜곡된 역사관이 버젓이 활개치며 역사를 허투루 재단하는 인사들이 역사를 다루고 교육하는 자리 정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직후 보훈부는 예산안에서 광복회 지원 예산 6억 원을 삭감하면서 불참에 대한 보복 조치 아니냐 논란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이번 2차 추경에 보훈부가 요청한 광복회 예산 8억 원을 반영할 방침입니다. 독립운동사 학술연구 3억 5천만 원, 후손 독립운동 인재 양성 2억 원 등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했던 광복 학술연구 예산을 모두 반영하는 겁니다. 여기에 홍범도 장군배 사격대회엔 2억 8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예산이 없어 연기됐던 건데 당초 요청했던 1억 5천만 원보다 5천만 원 이상 많은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겁니다. 홍범도 장군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에서 독립운동 업적과 별개로 소련 공산당 이력을 문제 삼아 육군사관학교 내 흉상 이전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정무위 관계자는 보훈부가 지난 정부에서 삭감했던 예산을 복구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등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대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최원일 전 천안함장 등을 직접 소개하면서 서해 바다를 지켜낸 영웅들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청와대 영빈관 초청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오찬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소홀했다며 특별한 보상과 예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주 많이 들리는 얘기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각별한
관심과 보상 예우에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행사엔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으로 구성된 보훈단체와 특별 초청 대상자 1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6.25 전쟁 여성 참전 유공자 이춘자 씨와 서영석 제2연평해전 유족회장,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등도 왔습니다. 최 전 함장은 JTBC에 진보정부 대통령이 초청하는 오찬은 처음이었다면서 서해를 수호하신 영웅들이라는 소개도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4.19 혁명에 뛰어든 이해학 목사와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모델 고 문재학 열사 어머니인 김길자 여사 등 민주화운동 인사도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요 참석 인사의 이름을 직접 부르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1919년 4월 진천 만세운동에 참여하시던 중에 순국하신 고 박도철 선생님의 증손녀 박명현님이 참여하셨습니다. 조국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박명현님.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현충일 추념사와 국무회의에서 보훈정책 강화를 잇따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폭넓게 보훈에 국가에 희생한 것에 대한 충분한 보답을 드려야 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지속 가능한 그리고 계속 지속될 사고라고 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선 기간 강조해온 보수 확장 전략의 연장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한나라당 출신 권오을 전 의원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